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표지가 보입니다. 표지 보시면 시험 시행일 2022년 10월 22일 그 다음에 104회 시험 풀어볼 건데요. 전산회계 1급이고요. 가만히 보시면 3교시에 시작한다고 돼 있고 A형이 적혀 있습니다. A형인지 B형인지는 오로지 시험지에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A형, B형 확인하시고 K랩 프로그램 실행하실 때 A형, B형 클릭을 하셔야 되고 또 USB 꼬리표에도 A형인지 B형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 문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론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문제 보시죠.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선행선출, 총평균, 연수합계법,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딱 하나, 3번 보이시죠? 3번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방법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찾아내 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현금이니까 현금은 자산 맞겠죠. 현금 맞고요. 그 다음에 우편 한정서 맞습니다. 현금 자산이고, 보통예금도 현금성 자산이죠. 정기예금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넘어가고 당좌예금 맞고요. 단기 매매증권 아니죠. 그래서 100만 원, 5만 원, 50만 원, 40만 원 다 합하면 195만 원. 답이 2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구의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취득 구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1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는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이죠. 건물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2번, 건물 외벽 도색 작업, 이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3번,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4번, 보일러 부속품 교체, 다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선비 같은 걸로 처리가 되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죠? 연구 단계는 비용으로 떨어지고 개발 단계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게 되죠.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네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지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고요. 개념 그대로 써놓은 거죠. 4번,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로 간다. 맞죠? 5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고요. 2번,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틀렸네요.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의 일종으로 인식하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 처리. 맞고요. 4번, 만기 보유증권의 주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죠. 틀렸고요. 2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역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3번, 감자차익 자본 조정이 아니고 자본 잉여금이죠. 4번,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11월 31일 결산 자료이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박스 보시면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매입 애누리 및 매입 반출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나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T자를 크게 그려서 풀이하면 조금 쉽죠. 상품 계정이고요. 기초, 자세니까 기초 금액이 차변에 1,000만 원 오고, 그 다음에 매입하면 증가하니까 증가 차변 5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이 있습니다. 이건 매입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빼기 70만 원. 해서 차변합계가 1,430만 원입니다. 그럼 대변합계도 1,430만 원. 그런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대변에 쓰는 거죠. 400만 원 있으니까 1,430만 원에서 400만 원 빼주면 매출원가 1,030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1,030만 원 적어주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시면 다음 중 거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보니까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연회비는 수수료 비용이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신용카드니까 뭐 미지급금 정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가 아니라 부채예요. 틀렸습니다. 바로 답이 1번이네요. 2번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보통 예금의 결산 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다. 이자가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차변의 보통 예금이 증가하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맞습니다. 3번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보시면 원재료 2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원재료 2천만 원을 구입하니까 차변의 원재료가 증가해요. 자산 증가가 맞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4번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 보시면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겠죠.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기록되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뭐 둘 중 하나입니다. 미지급금 또는 외상 매입금 둘 다 부채가 되죠. 부채 증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 2번 기초 제공품 재고액,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번 기말 제품 재고액 있는데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액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니까 뭐 움직이는 형태, 고정 원가 또는 변동 원가 맞습니다. 2번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다른 분류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통제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 맞고요. 4번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 매몰 원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초원가는 뭔가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원가하고 직접 노무원가를 합한 거죠. 여기서는 재료비, 노무비 중에 직접비 그래서 10만 원과 20만 원 합한 30만 원이 답이 되고요. 가공원가는 제조 간접원가하고 직접 노무원가를 합한 거죠. 여기서는 노무비 중에 직접비하고 간접비까지 합해서 이만큼이 가공원가입니다. 다 합하면 20만 원, 4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 원, 과대 배부인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배부가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예정 배부율이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이니까 80 곱하기 5만 그렇죠. 80원 곱하기 5만 시간 하면 4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400만 원이 배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부 차이가 13만 원 과대 배부 너무 많이 배부됐다는 거죠. 그럼 13만 너무 많이 배부된 걸 빼줘야 되겠죠. 빼기 13만 원 하면 387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부동산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이죠. 공급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양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부만 양도하면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 조세의 물납은 또 재화 공급이 아니죠. 4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수용 및 국제증수법에 따른 공매, 수용 및 공매 이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공급과 크게 관련이 없이 그냥 대금 결제 여부에 따른 거죠. 포함되지 않고요. 2번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 항목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고요. 그다음 3번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이게 답이네요. 3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니까 이건 공급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간주임대료는 매 과세기간 말마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마지막 날이죠. 그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고요. 문항당 2점씩 총 3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정답은 실무 프로그램에 클릭해가지고 이론 답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